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올해 대학교 입학하고 현재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친구들이 방학 때 전부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서 저도 면허를 따고 싶어서 면허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장애 1급이라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혹시나 싶어 알아보니 병원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말은 써줄 수 없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소견서만 받아가도 될까요? 주변에 운전면허를 무사히 딴 발달장애인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취득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면허시험 볼 때 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 접수하고 운전면허 접수하고 할 때 장애인인 거 안 밝히면 걔네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모를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거든요. 안 밝히면 몰라요. 우리가 국가가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등록했는데 내가 굳이 장애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것까지 필터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본인이 먼저 가서 얘기한 거지. 나 장애 있는데 면허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는 내가 굳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장애인증을 보여주면서 나 복지카드가 있는데 운전면허증 따도 돼요 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면허를 그냥 친구들이 따니까 내가 운전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따니까 만약에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글쎄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저희가 성철이랑 지연이랑 했던 그 훈련이 있었어요. 그 자동차를 렌터카를 이렇게 그 점검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렌터카는 차는 그냥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가서 그 차 문을 열어서 그 차를 뭘 점검을 하고 이제 문을 쫙 닫고 나오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전은 할 수는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니까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를 이렇게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요것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 운전이 뭐 어떻게 보면 운전은 아니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만 하면 되니까 그거의 업무여가지고 그 업무를 발달장애인을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한 거예요. 일산에 있는 그 직업훈련센터에서 고용공단에서 했어. 근데 거기에 이제 고용공단을 통해서 온 사람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있는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 잘 훈련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뭐 소카 뭐 요즘에 그런 그 피플카 뭐 이런 그 있잖아요. 공유차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였는데 그거의 함정이 뭐였냐면 내가 그 소카의 아이디나 비번을 알면 그 차가 이렇게 밖에 나와져 있는 차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플로 그 차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야. 요즘에는 공유차 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들어서 로그인하면 이렇게 착 하면 문이 열리고 시동을 하면 그냥 걸려요. 앱으로 하는 거예요. 차키가 없이요. 앱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공유차를 다 차키를 줄 수는 없으니까. 저 이용 안 해봐가지고. 그렇게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안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돌아다닌 거야. 다른 차를. 돌아다닌 거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훈련센터를 가야 되는데 그 차를 가지고 간 거야 또. 본인의 출근용으로 그게 보통 비장애이면 그 짓을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경계성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 거야. 그 차를 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훈련받고 온 거야. 근데 거기서만 했는데도 이제 다행이라고 그래야 돼? 안 걸렸어. 근데 할아버니까 어라? 되네? 이러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다 알려준 거야. 면허가 없는 친구들. 그 공유 그 아이디하고 비번을.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아니 면허가 있든 없든 면허가 있어도 그 공유 차량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 면허가 있든 없든 공유 차량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주니까 어느 차나 친구들이 본인 아이디가 아니라 관리자 아이디를. 그러니까 이 퍼져 있는 친구들이 그걸 싹 다 이용을 한 거야. 그러다 이제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이제 내가 사연 주신 분을 사연 주신 분의 어떤 판단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아예 그냥 뭐 이분이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옆에 친구들이 있다니까 나도 따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면허를 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하고 싶어요? 운전이 하고 싶어. 그런데 정말 비장애인들도 운전 굉장히 조심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면허를 내가 정말 운전면허를 꼭 따야 되는 어떤 꼭 필요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옆에서 친구들이 따니까 나도 따고 싶어요.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면 안 될까나요? 그리고 어쨌거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내가 장애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면허는 딸 수 있어요. 능력만 되면. 아니 근데 저도 실제로 제가 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운전면허 취득한 분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도 면허를 따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그 건강 뭐라 그래 신체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 네, 신체 검사할 때 아마 거기 항목 중에 혹시 그런 게 필터링이 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도 왜 뭐 어떠한 질병이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분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가 첫 번째고 저는 솔직히 따고 싶은 동기는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거 두 번째 상황이에요. 병원에 갔어.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런 그런 판단 기준도 없이 당신은 운전 가능하단 말은 난 못 써주겠어 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어떠한 그럼 전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럼 의사 선생님 저는 왜 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못 써주시나요? 제가 그러면 그거를 받는 친구들과 저와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해서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난 하고 싶으니까 그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로 이제 객관적으로 좀 살피고 알아볼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을 잘 따고 그거를 직업으로까지 잘 연결해서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요구되는 예를 들어 정말 내가 운전면허 따러 갔을 때 내가 복지카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선 몰라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 체크하듯이 거기에서 걸리면 의사 소견서하고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의사 소견서가 이 친구는 운전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라는 정신과 의사 소견하고 검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지능 검사랑 그거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검사랑 무슨 행동 척도 검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에서 요구하는. 그러면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검사 결과지를 보고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한 케이스는 자기가 늘 다니는 정신과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대요. 그래서 저 운전면허 따고 싶으니까 소견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야, 난 정말 운전은 아닌 것 같아. 왜 운전하려고 그러니? 난 못 써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포기를 했대요. 딸 수 없나 보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저 운전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나는 그냥은 써줄 수가 없다. 그냥은 써줄 수가 없고 우린 지능검사도 해야 되고 어떤 검사를 해야 돼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그게 가능하면 내가 써줄 수 있다. 그런데 그 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그걸 했는데 안 됩니다 밖에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느냐라고 하셔서 하겠다 나는. 그래서 하셨대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했더니 의사가 써줬대요. 당신은 지능이 56인데 그래도 다른 이걸 봤을 때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해서 이분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의욕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갔을 때 나의 안전도 지키고 남의 안전도 좀 지킬 만한
상황이 되는가 좀 객관적인 기준의 통과가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그거를 통과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저기 나름 뭐 예를 들어 정말 타볼 수도 있고 직업을 하는 거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직업을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저 아는 분이 아들이 장애 등급을 가졌는데 이분은 원래 그러니까 이분의 스토리를 말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들이 장애 등급을 받지 않게 하려고 되게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장애 등급 필요 없는 아이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셨고 그만큼 아이가 잘하는 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3학년, 4학년이 됐을 때 장애 등급을 갖는 것이 이 아이의 보호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장애 등급이 있는 아이야. 등급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정말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데 등급을 가졌다는 건 뭐야? 제한점, 한계점을 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런 한계가 좀 있지만 얘가 가진 한계에 한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려고 잘 알아보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 말씀이 실제로 등급 가진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장애 등급 가진 친구들 중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이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차가 있으리라는 거 그러니까 상상은 해보죠. 영화 속에서 키트 이런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된다면서요, 다 그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설명한다던데.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그런 그 기술들이 또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못 탄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율주행차 타면 좋겠어. 그냥.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